둘러싼 갈등 이후 외국 투자자가 빠져나가며 오늘은 장중한 때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김용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지난해 하반기 신고보다 56억 원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이중 계산됐다는 게 해명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결정 발표를 앞두고 청주 도심 통과를 요구한 여야 정치권이 공치사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대학 교수들이 신임 총장 내정에 반발해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까지 경쟁대학의 총장이 이 학교의 새 총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시청에서 공무원을 때리고 난동을 부린 악성 민원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김용환 충북지사의 재산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56억 원이나 늘어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건물을 파는 과정에서 소유권과 중도금이 이중으로 계산된 거라고 해명했는데 건물을 팔면서 3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김 지사에게 30억 원이나 빌려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현재 충청북도 특별고문으로 있는 병원 원장입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김용환 충북지사가 신고한 재산은 66억 4천만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신고보다 무려 56억 9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다른 재산은 비슷한데 80억 원이었던 채무가 23억 원으로 57억 원 줄었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한옥치과 건물을 팔았는데 중도금을 받아 빚을 갚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건물 소유권은 바뀌지 않아 이중으로 계산됐다는 겁니다. 이게 성실하게 재산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또 이게 매각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관련해서 발생한 일시적인 해프닝이자 김 지사의 건물 세채는 서울 종로의 북촌 한옥마을에서 치과로 쓰던 건물입니다. 2005년과 2006년, 2019년에 나란히 한옥 건물 3채를 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로 검색해봤습니다. 2005년에 산 건물은 처음에 산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23억 원에 팔았고 다음에 5억 9천만 원에 산 건물은 22억 원에 팔았습니다. 12억 4천만 원에 산 건물은 3년 만에 30억 원에 되팔았습니다. 모두 직거래로 한 사람에게 팔았는데 무려 75억 원이나 됩니다. 처음 산 가격이 공개된 두 건물만 보면 3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현지 부동산은 급매 말고는 거래가 적어 원하는 가격에 잘 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급하면 팔죠. 아니면 뭐 안 팔고 그렇고. 요새 다 걷어들였어요. 지금 내놓은 걸. 떨어진다고. 예. 그쪽으로는 뭐 비싸게 샀네. 이 건물 세채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김용환 지사가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2021년 7월에는 박은관 시몬느 회장이 김 지사 건물에 10억 원 근저당을 설정했다 지난해 2월에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해지한 그날 강중구 삼본제일병원 원장이 35억 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돈을 빌렸던 이 2명을 모두 충청북도 특별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강중구 원장이 특별고문을 맡은 것은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김용환 지사가 빚을 갚아 근저당이 풀린 게 올해 1월이니까 당시에 두 사람은 채권 채무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김 지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이자를 착실히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두 사람과는 오랜 우정관계이며 특별고문으로 나서는 걸 싫어하는데 삼고초려에 모셨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가 판 건물 세 채는 잔금을 받지 않아 여전히 김 지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 잔금을 받고 올해 하반기 재산 공개를 해야 이번 거래를 통해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한편 충북 시장 군수 가운데는 이범석 청주시장의 재산 증가폭이 3억 300여만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송기섭 진천 군수가 2억 3천여만 원, 송인원 괴산 군수가 2억 1천여만 원 증가로 뒤를 이었고 최재영 보은 군수도 1억여 원 느는 등 9명의 재산이 늘었습니다.
반면 재산이 감소한 단체장은 김창규 제천시장과 정영철 영동군수 2명으로 김 시장이 6억 1천여만 원, 정 군수는 2억 6천만 원 줄었습니다. 충북도의원들은 평균 13억 4천여만 원을 신고해 1억 3천여만 원이 늘었고 시군 기초의원들은 평균 재산 9억 3천여만 원에 86명은 증가, 49명은 감소를 신고했습니다. 이른바 충청권 광역철도에 대한 노선 결정이 또 연기되며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죠. 이 와중에 지역 정치권은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에 느닷없이 광역철도를 끌어와 내덕 니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노선 결정이 예상됐던 이번 주에 맞춰 청주 도심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해 시종일관 추진해왔고 국토교통부의 반대에도 국가철도망 계획 대안 반영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하더니 지난 정부 핵심 사업이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똑같이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를 설득해 보조를 맞춰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주시 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박한상 후보를 전면에 세웠습니다. 원도심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는 반드시 채택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성명을 내 보궐선거를 의식한 여론몰이용 정치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공약을 자신들이 관철하겠다고 한다며 정치적 생색내기, 신물나는 정치쇼라는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 이번엔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 의원 후보와 같은 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고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는 점을 부각하더니 청주도심을 지하로 통과하는 철도망은 그간 청주 시민과 국민의힘에서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모든 정치력을 동원하여 반드시 86만 청주 시민의 염원대로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이 소식을 들은 민주당 성명을 통해 뻔뻔한 내로남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 하면 정치쇼고 국민의힘이 하면 지역 발전 위한 충정이냐며 후보를 앞세워 숟가락이라도 얹고 싶었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런 정치권의 공방에 그동안 서명운동과 삼보 일배, 각종 촉구 집회를 열어온 민간단체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당이 마치 자기네들이 한 것 같이 도민을 호도하고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명서를 내고 건 굉장히 지금 불쾌하거든요. 범시민 비상대책위는 긴급 회의를 열고 양당의 자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청주시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이뤄집니다. 사전투표는 청주시 중앙동과 서간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 영암, 산성동 등 5곳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코로나로 격리된 유권자는 다음 달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만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소의 주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 패싱으로 불거진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 임용 논란이 김영환 지사의 사과로 마무리됐습니다. 재공모와 도지사 사과를 요구했던 충북도의회는 오늘 도지사가 사과와 함께 관련자 문책, 재발 방지를 약속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충청북도가 의회 인사청문회도 열기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았다며 의회 경실하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 임용 예정인 오원근 후보자는 지난해 김영환 충북지사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입니다. 청주의 한 전문대에서 신임 총장 선임에 반대하는 교수들이 집기와 몸으로 이사회를 막아서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까지 경쟁대학의 총장으로 있던 인물이 신임 총장으로 내정이 되자 물리적인 반발이 불거졌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이사회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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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 앞. 서로 팔짱을 낀 이 학교 교수진과 직원들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계단 입구는 대형 거울과 의자를 겹겹이 쌓았고 1층 진입로 역시 현수막을 펼치고 인간 장벽을 세웠습니다. 신임 총장 선임안이 상정된 이사회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내정된 신임 총장은 경쟁대학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인물. 지난달까지 최근 4년 동안 총장을 지내기도 했던 인물을 학교 법인 측이 초빙한 겁니다. 그 학교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갖고 우리 학교로 온다. 이건 산업 스파이랑 똑같은 겁니다. 구성원들은 절차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교육부 심의와 인가를 거쳐야 하는 국립대와 달리 사립대학 총장 선출권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총장 추천위를 구성해 검증해 왔는데 구성원들은 이사회 사흘 전에야 내정 사실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사회 안건에 임용안이라도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행동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반발하는 구성원들은 내정자의 과거 대학 구조조정 성과를 이번 초빙의 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몸으로 이건 아니지. 못 들어간다. 몸으로 이건 아니지. 못 들어간다. 나가세요. 현 충청대 총장은 정관에 맞춰 진행해 절차상 문제가 없고 지역과 전문대 사정에 밝은 인물이 필요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빨리 변화할 수 있는 젊은 총장이 와야 되고요. 수도권의 분들 또 4년제 일본 대학은 전문대학을 이해를 못하세요. 거센 반발로 이사회는 취소됐지만 임용 자체가 철회된 건 아니라 한동안 갈등은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구성원들은 총장 퇴진 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시청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폭언과 폭행이 끊이질 않자 처벌과 대응 수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청주시 세정과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한 공무원. 재작년 12월 시청을 찾아온 50대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압류된 계좌를 풀어달라고 난동을 부리던 민원인을 말렸는데 얼굴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2주 동안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는 네가 뭐냐 하면서 그냥 주먹으로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맞은 상태에서 뒤로 밀려나서 넘어졌어요. 해당 공무원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던 민원인은 결국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최근 청주지법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이 2019년 3만 8천여 건에서 해마다 거의 1만 건씩 늘어가자 벌금형도 많았던 과거에 비해 공무집행방해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재판 안 넘어가고 종이로만 이제 벌금 내라는 거 받고 돈만 내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분위기는 처벌수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를 보급하는 등 행정기관 대응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을 촬영해 사법처리 증거를 남기는 장치입니다. 선생님 자꾸 말씀 심하게 하시는데 자꾸 그러시면 영상 녹화 및 녹음 진행하겠습니다. 과격한 언행을 위축시키는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녹음이 된다는 점이 민원인께서 본인이 하시는 언행도 조심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이 좀 됩니다. 행정안전부도 공무원 보호 조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각 기관마다 공무원을 보호할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음주 상태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직원들을 때린 6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보은경찰서는 어제 오후 2차례에 걸쳐 보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2명을 잇따라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일삼아 이를 제지하던 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에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제천시 봉양읍 봉황산에서 난 산불이 5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14대와 장비 31대, 진화 인력 383명을 투입한 끝에
저녁 6시 55분쯤 큰 불을 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때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0m의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산 정상까지 확산하면서 산불 1단계가 발령됐고 인근 2개 마을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약 13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야간 감시 인력 150명을 투입해 잔불 감시를 이어가는 한편 이번 산불이 도로변 단대불 실화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음성군 삼성면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음성휴게소 인근을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10톤짜리 건설 기계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화물차와 승합차 등 석 대가 기계를 피하려다 잇따라 부딪혔고 마지막 2.5톤 화물차는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50대 트레일러 운전자를 상대로 적재압에서 기계가 떨어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직원을 사칭해 노인 수십 명에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2017년부터 5년여 동안 국제연합 평화봉사단 가입비 명목으로 피해자 55명에게 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60대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신분증과 임명장 등을 위조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거짓으로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60대 주범은 지명수배 중이던 4년 동안 사무실을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하다 지난 23일 서울 사무실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주 69시간제 노동을 비롯해 노동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순회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80여 명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정부의 69시간 근무 개편하는 과로사를 부추긴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변경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 노동자들과의 합의 없는 청주시의 추진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